안녕하세요. 요즘 하루하루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피부 관리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면서 단골도 많이 생기고 입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는 걱정거리이기도 했죠. 공부 대신 제가 흥미를 갖고 있었던 것은 피부 미용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이것저것 팩으로 만들어서 해보기도 하면서 피부 미용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피부 관련 미용을 배웠고, 숍에서 일을 하다 1인 숍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쯤 만나게 되었던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보다 3살이 어린 사람이었고, 만날 당시 아직 학생이었어요. 처음 남편을 봤을 때 착하고 순한 성격이 눈에 들어와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다르게 공부를 어릴 적부터 잘했고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의 명문대에 입학한 것은 아니지만 몇 번의 재수 끝에 명문대에 입학을 한 상태였고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이라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여 연애 끝에 저희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은 무엇보다 남편의 홀 어머니였습니다. 시모는 저의 직업에서부터 모든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셨어요. 임신을 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니 가장 많이 반대를 하는 사람이 바로 시모였어요. 나는 이 결혼 허락해 줄 수 없다. 어디 남의 귀한 아들 고생시키려고 니까지 깨 데리고 간다고 하는 거냐? 나 절대 허락해 줄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가거라. 결혼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 아니 요즘 누가 대학도 안 나온다니? 대학도 안 나오고 보안이 먹고 살아야 하니 대충 배워서 하고 있는가 본데 나는 그런 애들 딱 질색이다. 우리 애는 앞으로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될 팔자인데 너 같은 애가 우리 옆에 있으면 쓰겠니? 어머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저도 도균 씨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도균 씨만큼이나 저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반대하시는 것도 있으실 테고 여러모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앞으로 도균 씨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열심히 보조할게요. 너 참 맹랑하고 뻔뻔하구나. 내가 너 같은 애들 한두 명 본 줄 아니? 남의 집 귀한 자식 피 빨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접어. 아니 애초에 이상하지 않니? 요즘은 애 지우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애 낳겠다고 찾아온 네가 몽궁꿍이 속인 줄 알고? 난 네 뱃속에 있는 애가 솔직히 우리 도균이 애라는 것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널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니? 됐고, 우리 도균이는 너보다 훨씬 참하고 착한 애랑 짝이 돼야 하니 어디서 굴렀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앞날 막지 말아라. 어머님, 그 말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공부를 안 한 건 사실이지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자리도 잘 잡았고요. 어머님 귀한 아들아이 임신해서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니 속상하신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제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참나, 이것 봐라. 결혼 허락받으러 오겠다고 한 애가 한 소리 했다고 바로 이렇게 말대꾸 하는 거.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알고 있니? 자고로 며느리는 고분고분해야지.
이렇게 억세서 우리 애가 너랑 살 수나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너 며느리로 인정 못하니 그렇게 알아라. 우리 아들이 지금은 잠깐 정신줄을 놓아서 그렇지 결국 네 실체에 정이 다 떨어질 거다. 사실 처음에는 시모가 저를 싫어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보다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고졸이었고 남편은 한창 공부를 해야 할 시기였죠. 그렇지만 저와 남편은 결혼에 대한 의지가 컸어요. 거기다가 아이를 꼭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반대에도 일단 혼인신고를 하자 다짐을 하고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학생이었던 남편은 경제생활을 전혀 할 수 없었으니 저는 막달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쯤 남편은 갑자기 휴학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적도 있었죠. 여보,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잖아. 나 이제는 정말 안 되겠어. 아무리 내가 학생이라고 해도 이 집안 가장인데 가장으로서 이렇게 가만히 공부만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꿈도 물론 중요하지. 그렇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나한테 당신이랑 우리 아이뿐이야. 나 이번 학기부터 휴학할래. 휴학해서 어디든 돈 벌게. 당신 몸조리하고 어느 정도 아이 키울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게.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 거 내가 다 알아서 잘 준비해 놓았으니까. 우리 집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실 거고 당신이 걱정할 일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결혼할 때도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말했잖아. 당신 로스쿨 졸업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든든하게 지원해 주겠다고. 나 그 약속 어떻게든 지킬 거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 아니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약속은 당신이 아니고 내가 해야 했어. 아이 임신하고 막달까지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어떻게 내가 대학 졸업하고 로스쿨 졸업할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 그건 아닌 것 같아. 내 욕심이라고 생각해. 나 로스쿨까지 욕심내지 않을게. 그냥 대학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 다니면서 일할게. 당신 그러지 마. 당신 평생 꿈이었잖아. 나랑 처음 연애할 때도 당신 나한테 말했었잖아. 잊었어? 당신 로스쿨까지 졸업하고 법조인 되는 게 당신 평생 소원이라며. 정의로운 사람 돼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당신 꿈이었잖아. 그러지 마. 이미 우리 집에서도 다 준비해뒀고 나도 잘 준비해서 여유 있으니까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학교 끝까지 잘 다녀. 당신 졸업하는 거 보는 것도 내 소원이야. 여보, 고마워. 나랑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 포기해야 하는 게 많아지니까 나는 점점 미안했어. 내 생활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은 하나부터 열까지 달라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죄책감도 들었어. 내가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할게. 당신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만큼 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당신 꼭 호강시켜줄게. 지금 고생하는 거 하나도 생각 안 날 정도로 다 보답할 테니 기다려.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말뿐이었지만 남편의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항상 나를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죠. 그런 행복이 더 오래갈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전 이런 상황에서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친정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산후조리원부터 산후도우미까지 다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모는 쓸데없는 돈을 쓴다면서 저를 나무라셨죠. 예, 너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네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애 밥은 도대체 누가 챙겨준다니? 안 그래도 공부하는 애 부실하게 챙겨 먹으면 집중도 안 될 텐데
몇 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너는 네 남편 어떻게든 공부시킨다고 떵떵거리더니만 네 몸만 생각해서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애 밥은 잘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도균 씨 잘 챙기고 있어요. 지금도 저 꼬박꼬박 아침도 잘 먹이고 보내고 있고요. 아이 낳고 나서 여기서 산후조리 하게 되면 도균 씨 집에서 공부하는 데에도 방해될까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산후조리도 하고 저 혼자 아이 잘 볼 수 있게 준비하려고 산후조리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렇다면야. 안 그러면 도균이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든지 하지. 어차피 너도 없을 거고 밥 챙겨줄 사람도 없을 텐데. 그리고 너는 쓸데없는 곳에 돈을 계속 그렇게 써제끼면 되겠니? 산후조리원 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산후도우미를 또 쓴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아유, 배가 불렀지. 너는 그냥 산후조리원만 가고 도우미는 부르지 말거라. 어머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저는 친정도 멀고 어머님도 아예 안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저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들 초반에는 도와준 사람이 있어야 좀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산후도우미가 오는 게 불편하시면 그럼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아이 좀 봐주세요. 아무래도 어머님은 아이 키워보셨으니까 저보다는 훨씬 나으시겠죠. 아니, 내가 왜 네 애를 보니? 난 팔목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은데 난 아이 못 본다. 건강한 네가 애를 봐야지. 그리고 애 하나 보는데 성인 2명이 달려들 필요가 뭐가 있어? 어쨌든 아이 낳거들랑 우리 도균이는 따로 방 만들어 주거라. 애랑 같이 자면 새벽 내내 시달릴 거 아니니? 시모는 막달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저와 태어날 손주 걱정은커녕 남편에 대한 걱정만 잔뜩 했죠. 혹시라도 남편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매번 노심초사하는 느낌이 컸습니다. 그렇게 막달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편은 첫째 날에만 같이 있어줄 뿐이었고 바쁘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조리원에 오지 않았어요. 연락조차 공부하느라 못한다는 남편의 말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다며 이해하기도 했어요. 조리원에서 퇴소하고 집으로 가보니 시모가 짐을 다 싸들고 집으로 와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니, 어떻게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언제부터 집에 와 계신 거예요? 남편은 어머님 오신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그전부터 여기 와 계셨던 거예요? 아니, 전화해서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저는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왜?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왔니? 여기 내 아들 집 아니니? 네가 아무리 집을 해왔다고 하지만 여기 네 집이 아니라 너네 부부 집이잖아. 그럼 우리 아들 집이나 마찬가지지. 근데 너는 아무리 출산을 한 거라곤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관리 하나도 안 하고 온 거냐? 요즘 애들은 출산하고 나서도 피부도 뽀얗고 산후조리원 다녀오면 늘씬해져서 집에 온다더니만 어째 애는 나왔는데 배는 그대로냐?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아, 이게 서서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임신하면서 쪘던 살은 거의 다 빠졌고 좀 더 지나면 빠질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어머님 남편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까 집에 간다고 연락했는데도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그냥 저도 택시 타고 왔어요. 오늘 오기로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혹시 남편 어디 갔는지 어머님 아세요? 아, 도균이? 내가 안 그래도 걔 좀 피곤한 것 같아서
잠 좀 푹 자라고 채웠다. 안 그래도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새벽에 집에 왔길래 일찍 밥 좀 먹고 자라면서 밥 챙겨주고 술 한잔 마시고 푹 자라고 했지. 내가 너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내가 깜빡해가지고 너한테 연락을 못했구나.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택시 타고 오겠지 했는데 이것 봐라. 너 택시 타고 잘 온 거. 아니 근데 너는 네 친정도 있으면서 우리 아들 오라가라 한 거냐? 어머님, 그래도 제가 남의 자식 낳고 온 것도 아니고 어머님 아들, 제 남편 자식 낳은 거예요. 저도 엄마가 됐지만 도균 씨도 우리 아이 아빠예요. 그러니 당연히 태어날 때는 같이 와서 집으로 데려다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일을 했던 것도 아닌데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어쨌든 저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그만 집에 가셔도 돼요. 제가 앞으로 남편 알아서 잘 챙길게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직 몸조리 끝나지도 않았고 네 몸조리 끝날 때까지 나 그냥 여기 있으려고. 도균이 음식도 챙겨주고 해야지. 너네 본다면서 우리 아들 챙겨주겠니? 너도 정신없이 지낼 텐데 잘도 챙기겠구나. 내가 선심 쓸 테니 너는 네 아들 챙기거라. 시모는 제가 산후조리를 끝날 때까지 우리 집에 있겠다면서 말을 하셨어요. 태어날에 오기로 했던 남편은 시모의 말에 전화도 받지 않고 골아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 처음 집으로 오는 날에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는 것과 몇 주 전에 집으로 오신 어머님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나중에 깨어난 남편과 그날 크게 다퉜던 것 같네요. 당신 너무하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 나 1시간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당신 기다렸어. 거기서도 다들 언제 당신 오냐면서 말하더라. 조리원에 있는 동안에도 그 몇 주 동안 당신 딱 한 번 왔어. 그것도 조리원 들어가는 당일에만. 나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는 시간 내기 어렵다고 하길래 나 이해했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로스쿨 입학시험도 준비해야 하니까 당신 마음이 조급해서 그렇겠지 생각했다고. 근데 이건 아니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집에 오는 날에도 오지 않는 거. 그래, 그것까지 이해할게. 근데 몇 주 전에 어머님 오신 거 왜 말 안 했어? 아, 그거 말하려고 했어. 그냥 깜빡한 거야.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도 아이 낳아서 정신없지. 엄마 왔다고 해서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은 또 신경 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나중에 말해야지 한 거야. 그리고 원래 엄마는 당신 오기 전에 집에 간다고 했었어.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한 거고. 안 그래도 출산해서 예민한 당신한테 엄마 왔다 갔다고 하면 좀 그럴까 봐.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어머님 나 산후조리 다 끝날 때까지 여기 계신데 당신 이건 알고 하는 소리야? 솔직히 어머님이 그때까지 여기 계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 당신이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서 집으로 가시라고 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해? 엄마가 서운해할 거야. 안 그래도 아이 낳고 나서 당신도 정신없고 바쁘잖아. 나도 찾아보니까 아이 100일 넘어서까지도 새벽에 깨어나서 울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나 이제 로스쿨 준비해야 하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들지 않겠어? 엄마가 와 있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줘. 아니, 이게 내가 이해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야?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건데? 아이를 낳은 건 나야. 당신 어차피 집에서 공부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공부한다면서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매일 저녁 늦을 때까지 새벽이 돼서야 집에 오면서
거기다가 아이랑 나랑 따로 방 쓰라고. 이미 안방이랑 제일 먼 작은 방에 아이방 만들어 놨잖아. 그래 놓고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 그럼 난 모르겠어. 난 엄마한테 그렇게 독하게 말 못해. 정하고 싶으면 당신이 엄마한테 직접 가서 말해. 난 엄마가 있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불편한 건 당신뿐이니? 당신이 가서 말해. 난 모르겠어. 남편은 시모가 계속해서 집에 있겠다는 말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정작 집에 시모와 가장 오래 있는 건 다름 아닌 저였지만 그런 배려조차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한다면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모와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저는 아이가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았으니 집에만 있었고 더 많이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산후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실 때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마저 깨지고 말았습니다. 산후도우미 아주머니는 시모의 행포에 견디지 못하고 바로 그만두시고 다음에 고용하신 분들도 시모 행포에 3일을 견디지 못하셨어요. 어머님, 자꾸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산후도우미가 벌써 3번이나 바뀌었어요. 오시는 분들마다 힘들어하세요. 산후도우미로 오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아이들 보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 집안일을 하시러 오시는 게 아니시라고요. 아이 관련된 일만 하시는 거니, 아이를 돌보시거나 제 밥 챙겨주시는 것까지만 하시는 거니, 다른 건 제발 시키지도 마시고 명령도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명령을 했다고 그러니? 무슨 내가 어려운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아기 옷 빨래 돌린 다음에 우리 빨래 돌려달라는 게 어렵니? 그리고 네 밥상도 차려주면서 왜 내 밥상은 못 챙겨준다고 하는 거야? 네 방은 다 청소해주면서 왜 내가 지내는 방은 청소를 못 해주겠다는 건데? 어차피 오시는 거 그냥 골고루 조금씩 해주면 좋은 거 아니니?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안 된다고 하는 게 웃기지. 다 돈 받고 하면서. 집안일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실 거였으면 산후도우미가 아니라 애초에 가사도우미로 고용을 해야 해요. 그런데 저는 산후도우미를 고용한 거고 아이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저도 너무 불편해요. 어머님 여기 계시는 것도 도균 씨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몇 주 계시면서 보셨겠지만 도균 씨 공부하느라 집에 거의 자러만 오니까 어머님 여기 계셔도 얼굴 잘 못 봐요.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다. 자고 있는 우리 아들 얼굴만 봐도 나는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든 뭐든 되면 그때 매일 볼 거 아니니.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다가 지쳐 자는 우리 아들 얼굴이 너는 얼마나 이쁜지 알기나 하니? 너는 시엄마 정말 잘 만난 줄이나 알아. 남들은 공부하는 남편 새벽부터 도시락 싸준다고 하는데 내가 너 대신에 매일 챙겨주고 있잖니. 어머님, 그냥 그거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안 하셔도 제가 일찍 일어나서 다 챙길 테니까 이제 어머님 댁으로 가세요. 안 그래도 오래 계시면서 집 걱정하시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저도 괜찮고 슬슬 집안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어딜 가라는 거야? 나 이제 갈 데 없어. 그동안 살던 집도 다 처분하고 여기 들어온 거야. 그러니 앞으로 돌아갈 집이 없다고. 이제는 여기가 내 집이니까 그런 소리 말아라. 너 산후조리 끝나면 말해야지 했는데 이제 집안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말하는 거다. 나 이제 너희랑 같이 살련다. 도균이는 좋다고 하는데 나도 이제부터 며느리밥 얻어먹고 살아야지. 다시 댁으로 돌아가시라는 저의 말에 시모는 집을 처분했고
우리 집에서 앞으로 살 거란 말을 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상의나 언급 없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자 들어오신 것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역시나 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 앞에서 다툴 수 없었기에 참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100일이 지나면서도 남편은 한 번을 기저귀를 갈아본 적도 없었어요. 시모 역시 같은 집에 살았지만 아이가 울어도 한 번을 달려와 아이를 안아 달래준 적이 없었죠. 저 혼자서 아이를 봐야만 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착하고 순했지만 가끔씩 새벽녘에 아이가 길게 울 때면 시모는 바로 방으로 달려와 아이를 달래지 않는다며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혹시나 자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깨울까 싶었는지 아이를 조용히 시키라며 윽박지르시기도 했죠. 육아에 대한 피로도도 있었지만 시모에 대한 피로가 극에 달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아이는 자라서 돌을 바라보고 있을 때쯤 열 경기가 발생했어요. 그날 새벽 저는 너무나 당황하고 어찌할 줄을 몰라 자고 있던 남편의 방문을 두드리며 열었지만 이미 남편은 방문을 잠가놓은 상태였어요. 아무리 방문을 두드려도 남편이며 시모는 나오지 않았고 저는 급하게 택시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꼬박 밤을 새우고 아이가 괜찮아지자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제야 깨어나 한가하게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애가 열경기로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통에도 당신 한 번을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지금 당신한테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밖에서 나와 살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까진 나 정말 많이 참았어. 애 한 번 안아주지 않아도, 기저귀 한 번 갈아주지 않아도, 우유 한 번 먹여주지 않아도 그저 당신이 바쁘고 정신없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수히 많은 밤을 참았다고. 근데 이번엔 정말 너무했어. 아니, 생각을 해봐. 그럼 그 새벽에 나까지 일어나가지고 당신이랑 병원이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 그 병원 가서 뭐 했는데? 어차피 병원 가면 거기서 순서대로 치료해 줄 거고 내가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보호자로 당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요즘 진짜 중요한 시기야.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나한테 뭘 바라는지 모르겠어. 당신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뭐? 나보고 지금 감정적이라고? 정말 내가 당신 때문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당신 아이 아빠 맞아? 내가 착각하고 있었나? 지금껏 아이 태어나고 나서 줄곧 방문 잠그고 다녔던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일부러라기보다는 지금 딱 중요한 시기라서 그런 거지. 나 알잖아. 잠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스케줄 다 망치는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다 컨디션 조절하는 거야. 아이 이제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 로스쿨만, 아니 졸음만 하면 내가 많이 도와줄게. 너는 지금 공부하는 애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너야말로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중요한 시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겨우 애 열경기 한 번 했다고 이 소란이니? 그럼 그 새벽에 너랑 호들갑 떨면서 잠도 못 자고 병원에 가는 게 네 상식으로는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 그게 맞죠? 어머님, 아이가 열만 오른 게 아니라 경기까지 했어요. 지금껏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아픈데 아빠도 아이 챙겨야죠. 남편은 아이 아빠니까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자식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자식만큼?
그래서 네가 자식 잘 돌보고 있잖니. 우리 아들이 괜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니? 다 가족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건 보이지 않고 열란에 챙겨주지 않는다고 징징징 대는 꼴이 정말. 넌 참 생각도 짧고 배려도 없고. 아휴, 내가 이래서 무식하네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남편에게 서운한 것이 있어도 결국 시모가 끼어들다 보니 나중에는 저와 시모의 다툼으로 번지는 일들이 덜어 있었어요. 남편이 로스쿨 시험을 볼 때쯤 크게 싸우면서 저희는 냉전 상태가 오래 이어지게 되었죠. 서먹서먹한 사이가 유지되던 중 로스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어색했던 사이는 조금씩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편이 동기들이랑 시험 끝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한 걸 쿨하게 보내주면서 다시 예전의 사이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로스쿨 합격 발표 후에는 남편은 동기들을 만나고 그동안 감사했던 사람들이랑 식사 자리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고생 끝이구나 싶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은 서울대 로스쿨 입학을 하러 간 남편을 축하해 주러 갔던 날 발생했습니다. 남편 몰래 저와 시모는 남편의 로스쿨로 향했죠. 로스쿨 입학처에 도착을 하고 나서부터 시모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얘, 너는 무슨 여기까지 찾아와야 되겠니? 네 남편이 네 꼴을 보면 반가워라도 하겠어? 아휴, 너는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건데 말이야. 얘, 너 그거 아니? 로스쿨 입학했다고 하면 다들 만나달라면서 줄을 선다더라. 넌 그런 거에 위기감도 안 느끼니? 하긴 공부하는 애 꼬셔다가 임신할 때부터 만만치 않다 생각을 했다만.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남편 합격해서 첫 입학식인데 이렇게 좋은 날 비꼬지 마세요. 남편 오늘 처음 학교 왔으니까 어색하기도 할 거예요. 끝났다고 하면 같이 점심이나 먹어요. 어머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내가 너한테 못할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지 않니? 너는 대학도 안 나온 고졸이지만 우리 아들은 고학력자 아니니? 너한테 우리 아들이 훨씬 아깝지? 그때 네가 고집 부리지만 않았어도 우리 도균이 예쁘고 참한 아이 만나서 잘 지내고 있을 텐데 말이야. 혹시 알아? 능력도 좋아지면 빵빵한 집에서 사무실 차려준다고 할지? 어머님, 오늘같이 좋은 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쨌든 어머님 마음에 제가 들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어머님, 저 많이 참았잖아요. 일도 계속했고 집안일이며 뭐며 제가 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시키디? 그거 다 네가 하겠다고 해서 한 거잖아. 이제 와서 그렇게 참하고 했으니까 생색이라도 내야 되겠다 싶어? 너 참 웃기다. 아휴. 야, 넌 여기까지 와서 우리 아들 앞길 망치지 말고 이제 좀 꺼져줘라. 내가 안 그래도 이 말 꺼내려고 여러 번 고민했는데 아들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봐서 내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네?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랑 이혼이라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렇게 말하세요? 저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 안 했어요. 아이 태어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니까 아차 싶더구나. 네 수준을 좀 생각해봐라. 네 수준에 우리 아들같이 고학력자가 가당키나 한다고 생각하니? 아니 그럼 그 수준이라도 올려서 맞춰보던지. 그런 노력은커녕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갑자기 그런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내 아들 앞길 좀 그만 맞고
알아들었으면 제발 좀 꺼져라. 시모는 이혼 서류를 제 얼굴로 던졌죠. 저는 그 상황에서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방에 있던 도장을 꺼내 바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시모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입학생을 찾던 교무처 직원이 갸우뚱한 얼굴로 저희 곁에 오시더니 찾으시던 분이 없다며 말을 하셨죠. 시모의 얼굴은 한순간에 바뀌었고 당혹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이미 로스쿨에 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공부를 한다면서 나갔던 것은 바로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도 하지 않은 채 같은 과 동기 여학생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저에게는 공부를 한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나갔다가 동기 여학생과 데이트를 즐기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공부한다며 썼던 제 카드며 돈이며 모두 데이트 비용으로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최근 남편의 핸드폰으로 제가 아이의 사진을 여러 개 보냈던 것을 봤던 그 여학생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제 번호로 연락을 해왔던 것이고 그동안의 남편의 행적이 모두 들통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모와 남편에게 모두 소장을 보냈습니다. 시모에겐 이혼 요인에 결정적인 부당 대우를 했다는 것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남편에게는 부정행위와 부당 대우에 대한 미대응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 동기생한테도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하였죠.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동안 경제활동이 전혀 없었던 남편은 재산 분할에도 비중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모가 집을 팔고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해 주어야 했죠. 이혼이 진행되면서 저는 친정으로 내려왔고 신혼집도 거래를 해 넘겨버렸어요. 이미 시모 돈도 계속 받았으면서 탕진했던 남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 신혼집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남편은 신혼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그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내가 로스쿨 준비한다면서 속이고 공부 안 하고 딴짓해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내가 너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잠시 쉬어가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 당신은 아이 낳고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 풀 곳이 필요했던 거지. 당신은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 나한테는 감정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왜? 당신이 그만큼 잘났어? 나보다 잘난 게 도대체 뭐가 있는데? 여보, 당신 왜 그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잠깐 화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게. 오늘 부동산에서 찾아왔더라고. 짐 다 빼라고 하셨어. 이제 집주인 바뀌었다고.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 나 엄마랑 갈 곳 없는 거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대로 밖에 나가면 며칠 버티지도 못하고 굶어 죽을 거야. 그렇게 쉽게 죽겠니? 굶어 죽든가 말던가, 애가 아프든가 말던가 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멀쩡한 성인 굶어 죽느니 마느니 징징대고 있는 거야. 그게 걱정되면 그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당장 일용직 일이라도 구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면 돈이 없으면 싼 숙박업소라도 잡아야지. 조만간 당신들 안 나가면 법원에서 명령 내려질 거야. 아니, 우리가 당장 어딜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며칠 묵을 곳만이라도 마련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도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잖아. 나도 그냥 실수한 거야.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잖아. 우리 이제 빈털털이야. 제발 용서해줘. 당신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용서해달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구체적으로 말해봐. 당신이 어떤 잘못을 해서 지금 용서해달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서 설명 좀 해보라고. 난 하도 많아서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돌도 안 된 아이를 보면서 저는 더더욱 남편과 시모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아이 손을 잡아보지 않았던 남편과 시모였기 때문에 마지막은 더욱 냉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결국 모텔 달방 신세를 전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험을 다시 보려고 했는지 여러 번 시험을 봤다곤 하지만 매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불륜이 소문나면서 동기들도 다들 등을 돌려서 도움도 받을 수 없었죠. 보통 동기들끼리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는 친정에서 지내면서 이곳 근처에서 다시 피부 관리숍을 열었어요. 앞으로 저는 아이에게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역할도 모두 해줘야 하겠죠. 더 행복하고 건강한 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결혼해서 평생을 시부모님에게 차별받고 살았어요. 처음엔 잘난 아주머님이니 시부모님이 어깨가 으쓱할 만하겠다 싶어 이해했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는 모습 때문에 참기가 힘든 나날이었어요. 그나마 중립을 지켜주시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께서는 나중에 어머님마저 돌아가셔 형제들끼리 유산 싸움이 난다며 미리 유산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분배였죠. 그럼에도 받아들이게 된 건 그냥 부모님 마음이라고 생각했고 사실상 형제끼리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남들은 바보다 미쳤다 했지만 남편은 형제 사이에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했어요. 서울의 그 노른자 땅은 우리 첫째네가 가져가고 너넨 저기 시골밭 가져가라. 그래도 평수가 꽤 클 거야. 거기서 밭을 매던지 농사를 짓던지 아니면 그 땅에다가 집을 짓던지 그건 너네 알아서 하고. 어쨌든 형모가 치는 이거야. 알겠니?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첫째고 네가 막내인데. 나중에 엄마마저 돌아가시면 집 대소사를 다 누가 하겠냐? 억울하다고 생각 마. 솔직히 그 땅이 나중에 떼돈이 되어 돌아올지 누가 알아? 네가 나보다 늦게 태어난 죄라고 생각해. 아, 그래요. 전 상관없어요. 누가 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면 어떤가요? 그냥 엄마가 알아서 분배해 주세요. 평생 회사원으로 평범하게 살면서 그렇게 큰 돈 욕심나지도 않아요. 저희 먹고 살만하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면 되는 거죠. 그래. 어차피 사업하는 첫째네는 자금 들어갈 일도 많을 테고. 그러니까 아들 하나한테 몰아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지당하신 엄마 말씀입니다. 저야 뭐 사업으로 이리저리 바쁘니까 들어갈 돈도 많죠. 그에 반면에 둘째네는 그냥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하는 애인데 돈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엄마도 마음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잘할게요. 시숙이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어머님은 눈에 띄게 차별하며 유산을 분배해 주셨고 착한 남편은 밭이라도 감사하다며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답답해서 속에서 열불천불이 나서 남편과 싸웠지만 남편의 소신은 단호했어요. 저 역시 나중엔 그래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그냥 마음을 다잡은 하루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게 차별당해도 당신은 괜찮은가 봐. 아무리 첫째 막내가 나누어져 있어도 그렇지. 그깟 밭에서 뭘 할 수 있다고 그걸 줘? 당신 지금 아주버님네 땅이 얼만 줄이나 알아? 거기 지금 재개발할 거라 어마어마할 거라고. 욕심도 없지? 어차피 엄마가 형 주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내가 뭘 어쩌겠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너무 그렇게 욕심내지 마. 아버지 살아생전에도 형한테 다 물려주시겠다고 한 건데 엄마가 내 생각해서 밭이라도 주면 나야 좋은 거지.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쓸데없는 거에 욕심내지 말자. 형은 사업도 하니까 아마 돈이 많이 필요할 거야. 자식들 중 누구라도 잘 살면 좋지. 형이 잘 살면 우리한테 뭐 떨어지는 거라도 있어? 다들 각자 살기 바쁘구먼. 하여간 당신은 너무 착해서 탈이라니까. 아버님이 아무리 살아생전에 형한테 모든 걸 다 준다고 했다고 한들 설마 그러시겠어? 아버님이 어떤 분인데. 아휴, 착한 당신이랑 이렇게 사는 것도 답답하다. 착해서 좋아했구먼. 이거야 원. 제 거 하나 못 챙기다니 답답해. 원래가 욕심 없는 남편이라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상 제 땅도 아니었고 정말 어머님 마음이셨기 때문에 저도 따질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렇게 어머님의 차별 속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저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순전히 자수성가가 아닌 유산으로 인해 사업을 한 시숙은 본인이 잘나서 모든 게 잘 된 것처럼 저희를 깔보기 시작한 거예요. 워낙에 보이는 거에 민감한 형님네였기 때문에 나물고 깔봐야 직성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돌을 닦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동선에는 귀농 생각해보는 게 어때? 어차피 그 밭도 평수가 어마어마하다며. 차라리 농사나 짓지 왜? 서방님 일반 회사원 월급도 빠듯하지 않아? 남자가 좀 포부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서방님 보면 욕심도 없고 그저 허허 실실. 동서도 진짜 속에서 답답하겠다. 어머님이 준 땅 팔아서 우리 이번에 여기 빌딩 매입했잖아. 네, 좋으시겠어요, 형님. 이제 빌딩 주시네요. 저흰 형님 말만 따라 밭에서 뭘 해야 할지 생각 중이긴 한데 애매하네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아니 그 밭에서 고구마도 심고 배추도 심고 얼마나 좋아? 네가 오죽 일을 잘해? 그건 그래요. 동서는 원체가 우악스러워서 일도 잘하니까 아마 밭도 잘 맬걸? 아, 동서, 취직 자리 알아본다고 했지? 그냥 편하게 우리의 픽업이나 해줘. 내가 월급은 넉넉히 줄게. 나도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그냥 가족이 편하긴 하더라. 어머, 그러면 되겠다. 우리 장손 픽업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지. 그래, 둘째네 어차피 일도 구하는데 네가 좀 해줘라. 제가요? 아, 격리직 면접 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애도 커가니까 안 그래도 이 수입만으로 많이 빠듯하긴 하거든요. 빌딩주가 된 형님은 역시나 제 앞에서 자랑하기 급급했고 사실상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월급으로 빠듯해 일을 구하고 있는 저에게 형님의 아이 픽업을 부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맨날 자랑만 하는 형님과 마주칠 생각에 거절하려 했지만 어려운 형편에 돈이 뭔지 저 역시 제 코가 석자라 형님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더 힘들었는데 형님은 저의 불행을 즐기느냐 절 계속 옆에 두려 했고
오히려 본인이 행복하다는 걸 더 어필하며 저에게 자괴감을 주었어요. 우리 애 집에 오면 유기농으로다가 간식 대령하면 되고 학원 갔다가 개인 레슨 그리고 집까지 안전하게 해야 해. 그냥 동서가 우리 동훈이 비서라고 생각해. 나야 마사지 받고 엄마들 모임 갔다가 하면 동훈이까지 케어하기 불가능하거든. 아, 네, 형님. 말 귀 기울여 들을게요. 어쨌든 동훈이만 잘 픽업하고 먹을 것만 제때 챙겨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동훈이 시험 기간엔 예민하니까 쓸데없는 말 걸지 말고 그냥 정말 일하는 사람처럼 하면 돼. 아, 그리고 중간중간 내 옷이나 집안 청소도 좀 부탁해. 이건 정 아니겠어? 중간중간 내가 팁도 줄 테니까 걱정 마.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형님이 저렇게 절 가정부 부리듯 부려도 그러려니 했어요. 먹고 살려면 뭔들 못할까 싶었던 것이 제 속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형님네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조카 픽업뿐만 아니라 형님의 개인 심부름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처음 생각한 마음이 맞아떨어졌고 형님과 계속 부딪히다 보니 얼굴 붉힐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나 엄마들 모임 가는데 내가 깜빡하고 엄마들 줄 쿠키를 집에 놓고 나왔지 뭐야? 집 앞 브런치 카페니까 우리 집 도착하면 그거 가지고 좀 와줄래? 오늘 안에 꼭 줘야 할 쿠키거든. 어차피 동훈이 학교 가서 지금 할 거 없잖니. 아, 네, 그럴게요. 이거 쿠키만 가지고 나가면 되죠? 형님들 도착했으니까 지금 가지고 나갈게요. 곧 배워요. 그렇게 형님의 심부름을 하려고 브런치 카페에 도착하고 무사히 쿠키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그때 엄마들과 웃으면서 저를 조롱하는 형님이었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잘 사는 게 부러워서라기보다 그래도 가족인데 저렇게 절 업신여기는 게 참 수치스럽고 눈물이 다 나는 하루였습니다. 그럼 동은 엄마 동서야? 아니 그렇게 형편이 어려워? 어떻게 자존심도 없이 형님의 종을 자처하냐? 나 같으면 못한다. 누가 아니래. 나도 그냥 던져본 말인데 불쑥 문 거 있지? 가족이니까 그냥 월급 더 주고 부리는 거지 뭐. 저 집안 구제한다 생각하고. 그래도 두 부부가 열심히 살아. 근데 그거 알지? 개미들은 아무리 이래도 개미라는 거. 누가 아니래. 요새 어떻게 흙수저가 금수저 되겠어? 그래도 동은 엄마네는 다행이지 뭐. 시어머니가 노른자로 딱 해줬다며? 그럼 당연하지. 내 남편이 얼마나 능력 있어? 그걸 보고 해주신 거지. 아마 그 돈 우리 동서네로 갔으면 개미들이 돈 쓸 줄이나 알아? 그냥 적금하고 저러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돈도 쓸 줄 아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한다니까. 하여튼 시집 잘 갔어. 어떻게 시어머니가 딱 큰아들만 편애하냐? 잘 가도 너무 잘 갔다. 오늘 동은 엄마가 한턱 쏴. 당연히 내가 싸야지. 난 있는 게 돈이랑 미모밖에 없잖아. 어머, 동서 안 갔어? 뭐해? 당장 가서 집이나 치워. 제 뒤통수에 대고 저렇게 형님과 아줌마들은 킥킥대고 웃었고 카페에 워낙 사람도 많고 더 이상 우스운 꼴이 되고 싶지 않아 서둘러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형님네와 다신 상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아이 픽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형님은 길길이 날뛰며 저에게 막말을 했고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로 쌍으로 막말이 이어졌어요. 제 생각엔 힘들게 사는 저를 옆에 두고 그저 계속 조롱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자 저에게 화를 내는 걸로만 보였어요. 그리고 보다 못한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했지만 시어머니는 뭐가 당당한지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동서, 내가 주는 월급이 작아? 뭐가 문제야? 참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동서네가 아직도 그렇게 사는 거야. 고마운 줄 모르고. 아휴, 됐어. 나도 동서네한테 기부한다 생각하고 쓴 건데 그렇게 정신 못 차릴 거면 나도 일 없어. 너네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애가 어쩜 정신머리가 그러냐? 악착같이 벌어서 살림의 보탬이 돼도 모자랄 판에 너 월급도 많이 받는다면서 네 형님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다고 그만두는 거냐? 부부가 쌍으로 모질라서 그냥 답답스럽다. 놔두세요, 어머님. 그러니까 저렇게밖에 못 사는 거죠. 솔직히 동서네 집 알만하잖아요. 겨우겨우 서방님 월급으로 사는 거. 다들 너무하시네요. 아니, 저희가 왜 이렇게 살겠어요? 어머님 그 많은 재산 다 아주버님한테 물려주시고 저희한테 어디 구석에 있는 밭 하나 딸랑 남겨주셨죠? 형님네는 그거 다 팔아서 지금 빌딩주에 사업에 승승장구하는데 저희는 그거 팔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무조건적으로 유산을 줘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진짜 너무들 하세요. 그래놓고 저희가 정신상태가 글러서 못 산다고요? 말 막 하지 마세요. 어머, 동서, 뭐 열등감 있어? 어머님이 다 우리한테 해주실 만하니까 해주신 거지.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사업은 능력이야. 우리 남편이 잘나서 이렇게 사업을 키운 거 가지고 열복하면 돼? 하여간 없이 사는 것들이란. 형수님, 말 조심해요. 솔직히 형수님이 이 사람 하루 이틀 무시한 것도 아니고 어땠을지 안 봐도 훤한데 가족끼리 어찌 이래요? 제가 바보라서 뭐 유산에 대해 수긍했는 줄 알아요? 그래도 형이 잘 살면 좋으니까 애써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실래요? 아유, 무서워라. 어디 저렇게 쌍심지를 키고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그런 심보니까 네가 그렇게밖에 안 살아지는 거야. 그리고 장남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뭘 그렇게 얼마 안 가져갔다고 유세를 떨어? 이제 와서 소송이라도 할래? 엄마, 그 말이 아니라. 됐어요. 어차피 100번 말해도 엄마는 형네만 두둔할 건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불합리한 걸 얘기해도 형님과 어머님을 감당해내기란 쉽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남편 또한 저를 안쓰러워했어요. 그리고 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겠다. 딱 할 도리만 하고 끝내자라고 생각을 굳게 먹었어요. 남편도 저에게 미안했는지 더 이상 제가 시댁에 잘하지 않겠다고 하자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 또한 본인이 답답했다는 것을 깨달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위로해 주었고 그나마 남편이 내 편이니 모든 게 위로가 되는 날이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 형수님네 일 당장 그만둬도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괜찮아. 너무 자책하지 마. 당신 어머님 진짜 너무해. 아니 형도 그렇지. 양심이라곤 눈곱털만큼도 없나 봐.
내가 다시는 형님네 상종하나 봐라. 그냥 특별한 날 얼굴 보는 거지 뭐. 나도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따져봤자 뭐 하겠어. 그냥 그러려니 참고 살자. 너한테 내가 있고 나한테 네가 있잖아.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분명 올 거야. 내가 더 열심히 벌게. 그러니까 너무 돈돈하지 말자. 그렇게 다신 상종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고 대면대면하게 지냈어요. 중간에 가끔 시댁에 갈 때면 형님네가 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어쨌다 이런 자랑을 늘어놓아 어머님 입이 귀에 걸리게 했지만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니 관여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마지막엔 늘 제 속을 긁는 얘기뿐이었고 평정심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동서, 이 옷 입을래? 내가 샀는데 나한텐 안 어울리네. 조금 없어 보인달까? 근데 동서는 어차피 지금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고급스러우니까 동서 입장에선 땡큐일 거 아니야. 나밖에 없지? 이래서 동서지간을 잘 만나야 한다니까. 넌 참 애가 착하기도 하다. 굳이 환불할 수도 있는 걸 네 동서 생각해서 가지고 왔어? 아유, 마음 씻고 온 것. 아니에요. 환불하세요. 어차피 옷도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도 가격에 비해 질도 싸구려 갖고 일 없어요. 뭐? 싸구려? 아니, 사람 호의를 이렇게 무시해도 돼? 지금 동서가 입은 것보다 훨 비싼 거거든? 진짜 어이없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입으면 없어 보이는 옷을 왜 저한테 주나요? 피차 일반 마찬가지지. 됐으니 도로 가져가세요. 아유, 저 말하는 것 봐라. 아주 정남이가 똑 떨어지게 말하네 진짜. 네 형님이 너 생각해서 사온 거구만. 말을 해도 에휴. 그럼 어머님 입으시면 되겠네요. 어머님 뽀글머리랑 어쩜 그리 잘 어울리는지. 전 냈으니까 어머님이나 입으세요. 어머. 아주 이제 막 나가겠다는 거냐? 저 촌스러운 걸 나보고 입으라는 거야? 사람이 그런 심보로 살면 안 돼요.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촌스러워 보이시나 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 옷 입으라고 강요 마세요. 형님과 어머님께 할 말을 톡톡히 하자 본인들도 어이가 없지만 할 말이 없었는지 더 이상 말을 않더라고요. 저 역시 계속 꿀릴 건 없다는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언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3년 동안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먼저 연락 한 통 안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가만두실 리가 없었고 기어이 김장하는 날에 꼭 일손을 도와야 한다며 화를 내셨어요. 아니 우리 집 김장을 그럼 나 혼자 하라는 거야? 네가 몇 년째 코피기도 안 비추니까 내가 김장할 때마다 담이 오잖아. 와서 도와야지. 너 요새 살만하구나? 아주 말대꾸를 그렇게 해. 됐고 무조건 와서 김치 담가. 안 오면 내가 찾아갈 거야. 형님은 안 오시면서 왜 저만 불러서 일을 시키시려고 하세요? 막말로 그렇게 이쁜 형님 떡 하나 더 주시면서 부려먹길 저를 더 부려먹으니 하는 말이에요. 친정엄마가 김치 해주신다고 하셔서 김치 안 먹고 안 하러 갈게요, 어머님. 혼자 해드세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때문에 부모 자식 영 끊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없이 살면 더 수그려야지.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하도 전화로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시댁 김장하는 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도와 김장을 했고
어머님은 저를 부려먹는 것을 뽕 뽑으시려는지 김장뿐만 아니라 집안 대청소도 해야 한다며 난리가 나셨어요. 몇 년 만에 시댁에 방문한 거라 말은 어머님께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마음이 조금 풀어진 상태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변한 거 없이 그대로 저를 시녀 그 이상으로도 보지 않으셨고 그 모습을 보고 역시나라는 생각으로 실망을 하게 되었죠. 이따 큰애 김치 가지러 온다고 했으니까 네가 버무린 거 보아다가 김치통에 넣어놔라. 우리 큰애네 가지고 가게. 고생은 다 제가 하고 먹는 건 홀랑 형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다신 김장 안 해요, 저. 하도 오랜만이라 오긴 한 건데 이젠 다시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별일 없으면 진짜 다신 안 올 거예요. 제가 이 집 시녀도 아니고. 하든 말든 어쨌든 잔말 말고 김치나 담가.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아? 시어머니가 하라면 할 것이지. 그이 꿰매버린다. 없이 사는 것들은 불만이 많아요. 하라면 할 것이지. 이래서 내가 너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다. 그저 없이 살아가지고. 몇 년 사이에 말대꾸하는 법만 늘었냐? 아주 코피기도 안 비치더니 더 싸가지가 없어졌어. 에휴, 미워 죽겠어 정말. 시어머니와 투닥이며 김장을 다 했고 형님네 것까지 덜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기가 막히게 김장이 끝나자마자 김치를 가지러 시댁에 도착을 하였고 저를 보며 역시나 회심의 미소를 지으시며 말을 거시더라고요. 다 돈자랑이지만 말이에요. 어머, 동서가 김치 담갔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네. 몇 년째 거의 손절하다시피 했잖아. 그래, 사람이 그래야지.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이라도 하려면 어머님이 하라고 하는 거 다 해. 알겠지? 어디 동서가 담은 김치 한번 맛이나 볼까? 어머, 굴도 있네. 그래도 다행이야. 동서는 할 일 없으면 반찬 가게에 취직하면 되잖아. 역시 모든 사람이 한 가지는 잘하게 되어 있다니까. 아, 그리고 뭐 몇 년 사이에 어디 취직이라도 한 거야?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 그 옷은 짝퉁? 저 건드리지 마시고 김치 담아놨으니까 김치나 가져가세요, 형님. 형님이랑 어머님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걸 오늘 알았네요. 형님은 약 올리는 얼굴로 김치를 집어먹었고 먹자마자 퇴하며 김치를 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 행동했어요. 어머, 왜 이렇게 짜? 완전 소태네. 이것도 김치라고 했니? 돈 줄 테니까 그냥 김치 사와. 입만 버렸네. 아니, 제대로 버무리라고 했더니 아주 얼마나 철궜으면 소태야. 하여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니까. 시댁 김장날 70억 상가주 형님이 내 면전에다 굴 겉절이를 던지며 한 말이었고 전 순간 황당하였습니다. 제가 황당해하자 그 모습에 내 남편이 달려나와 한마디 거들었고 반전으로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시숙 인생이 아작나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무슨 행패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도저히 못 참겠어. 이제부터 나 원망 절대 하지 마세요. 회사 요새 어려워서 상가 내놨다면서요? 그 빌딩 엄마네가 내놓은 거 그거 제가 구매했어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도 다 끝나가는데 이제 재계약 안 하려고요. 형네 회사도 그렇고 형수 친정 식구들 거기서 장사하고 있죠? 다 나갔으면 좋겠네요. 아니, 서방님이 어떻게 그 건물을 사요? 그거 70억짜리예요. 혹시 꿈꿨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소리를 저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꿈도 야무지셔, 정말. 동서, 서방님 오늘 아침 뭐 잘못 드신 거 아니지? 말이야, 방구야? 엄마가 찌꺼기 땅이라고 저한테 분배해준 땅 있죠? 거기가 글쎄 재개발을 했지 뭐예요? 저 200억 보상 받았어요. 절대 찌꺼기 땅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아버지가 그런데 땅을 괜히 사놓으실 분이 아니지. 이제야 말하네요. 네, 현실은 이러했어요. 사실 저희가 기대도 안 한 경기도 구석에 있는 땅이 재개발이 되고 대기업이 들어서면서 저흰 자그마치 200억이라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마침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진 아주버님네는 빌딩 전체를 매각하려고 내놓았던 것이었고 남편은 그걸 놓칠세라 빌딩을 구매하게 되었죠. 본인의 형뿐만 아니라 형님의 친정 식구들이 줄줄이 빌딩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다 내쫓았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형님네 식구들은 다른 가게 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은 그야말로 황당해했고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전하기 시작했어요. 뭐? 200억? 아니, 그게 왜 네 돈이야? 내가 기둥이 땅이라고 준 거지. 그렇게 보상받을 줄 알았으면 널 줬겠냐? 니네 형을 줘야지. 사업하는 큰 양반인데. 예, 됐고. 그거 니네 형 명의로 돌려라. 어차피 너네같이 평범한 애들이 감당 못해. 이제 알겠네요. 엄마도 형도 다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걸. 나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보지. 이미 유산 분배 끝났고 형은 저보다 더한 걸 받았잖아요. 전 보상을 받아서 이 정도가 된 거고 절대 포기 못하고 이제 더 이상 보고 살지 말아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형네 회사도 옮기려면 엄청 큰 사이즈로 옮겨야 하는데 당장 어디에다가 회사를 구하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 우리 빌딩을 산 사람이 서방님이라니. 그게 너였어? 너 그게 얼만데?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큰 싸움 만들지 말고 나누자. 깔끔하게 나누면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마. 말도 안 되지. 네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엄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 좀 해봐요. 그래, 이건 말이 안 돼. 너 그거 당장 네 형한테 돌려놔. 네가 뭔데 그 돈을 가로채? 자식이라고 같은 자식인 줄 알아? 빌딩을 구매할 때 남편이 부동산 아저씨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같았어도 절대 남편이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형님네는 엎친 데 덮친 격 빌딩이 매각되고 회사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회사의 빚을 갚기 위해 집까지 내놔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희가 잘 되는 꼴은 보지 못하겠는지 돈을 나누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니네 아버지가 이거 하시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좋은 말 할 때 나눠. 집안에 장남이 잘 돼야 면이 사는 거야. 엄마한텐 전 자식도 아니죠. 그저 장남. 그러니까 미영이가 이 집을 나가서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지. 나한테도 이 정도인데 딸이야 자식 취급하겠어? 그때 미영이처럼 손절을 쳤어야 하는데 내가 왜 이연을 붙잡고 있었나 몰라. 사실 어머님에게는 막내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이 집과는 연을 끊어 아예 무소식으로 산다고 해요.
그나마 남편은 가끔 만나서 차 한 잔 정도는 하지만 시숙과 어머님에게는 절대 연락하지 않을 거라며 늘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어머님에게 자식은 장남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첫째에게 더 마음이 간다고 할지언정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싶었죠. 우리 남편 회사만 이전하지 않게 해줘. 그만한 규모로 어딜 가라는 거야. 그리고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솔직히 그 땅 우리한테도 지분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우리 지분도 좀 있는 건데 마음껏 그렇게 쓰지 말아줬으면 해. 부탁할게. 지분 같은 소리 하네. 남편이 시댁 손절친 이상 저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저희 어려울 때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요? 그렇게 한 푼이 아쉬우면 그때 제가 했던 것처럼 저희 딸 픽업이라도 해주면서 월급 가져가던가요. 돈은 많이 쳐드릴게요. 저희는 아무리 땅 보상이 됐어도 마지막까지 시어머니에게 예의를 지키고자 김장이며 하고자 하는 도리는 하려 했는데 할 필요가 없었네요. 어머님도 큰아들만 자식이시니 뭐 우리야 아쉽지 않겠죠? 절대 보상될 것 같지도 않은 땅이니 준 거지. 혹시라도 그게 재개발 얘기가 있었으면 그마저도 저희 안 주셨을 거 알아요. 두 분이 짜고 치고 이렇게 한 거니 벌은 달게 받으세요. 참 세상 공평하죠? 죽으라는 법은 없다니까요. 형님네만 떵떵거리고 잘 살면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아, 웃음 나오네 진짜. 한번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으니 참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어요. 아주버님네 회사는 어려운 형편에 빚을 갚지 못해 대규모 인원 감축, 게다가 회사마저 작은 컨테이너 박스로 이전을 했고 형님네 식구들도 잘 되던 장사를 이전이라는 이유로 접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빚을 갚기 위해 형님네가 집을 팔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네로 결국 들어가 합가를 했다고 했어요. 아주 꼴보기 좋더라고요. 까탈스러운 어머님과 형님이 매일 마주하면서 살 생각을 하니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는 게 사실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살림을 못하니? 우리 큰애가 뭘 얻어먹고 산 거야 도대체? 넌 아주 돈 쓸 줄만 알지 할 줄 아는 거 없구나. 작은 애는 살림이라도 똑소리 나게 하지. 돈도 아낄 줄 알고. 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시내 식구들 줄줄이 데려다가 빌딩에 상가 하나씩 내주고 그 돈으로 월세를 받았어 봐. 지금 돈을 모으고야 남았지. 에휴, 어쩌다 저런 애를 며느리로 맞아가지고. 지금 저랑 동서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고 며느리라고 할 땐 언제고 어쩜 그렇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어요? 대세 전환이 아니라 한심해서 그런다. 돈이 있을 때야 네가 어떻게 살든 뭐 간섭 안 하지만 지금 없이 살면서 어쩜 집에서 꼼짝도 안 하려고 해? 우리 아들이 너 벌어먹이려고 일하는 줄 아니? 부부 경제가 어려우면 같이 도와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기퉁이 땅까지 우리 남편 줬어야죠. 왜 그걸 동서네를 줘가지고 일을 이사단을 만들어요? 어머님도 더 이상 말하지 마요. 막말로 너네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더 안 해줬다고 지금 그러는 거니? 내가 있는 모든 거 다 줬어 너희한테. 그렇게 형님을 추앙하던 어머님은 형님과 합가를 한 뒤 시집살이를 톡톡히 하신다고 했고 그마저도 저에게 형님 흉을 보시고 싶어 전화를 하셨지만 한두 번 받아주다 아예 끊어버렸어요. 저에게 했던 것들도 생각이 나고 남편이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저에게 못을 박았기 때문이에요. 뒤에 형님네는 저희의 유사미 탐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했지만
이미 저희보다도 훨씬 많이 가져간 것도 있었고, 애초에 저희가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받은 유산이 훨씬 더 많았기에 소송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욕심이 참 끝이 없네요. 그렇게 많은 걸 가졌음에도 다 날려먹고 저희 것까지 탐을 내다니. 개미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살아남는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소감이 어때요? 유산을 남겨준 건 감사하지만 이게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서 주신 어머님께 고맙다고 해야 하는지 꼴 좋다고 해야 하는지. 어쨌든 덕분에 잘 살아갈 것 같네요. 이제 두 번 다시 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그래도 너희 형 다시 재기해야 하니까 네가 좀 마음 좀 넓게 써라. 너 200억이나 보상 받아놓고 형 모른 채 하는 거 아니지? 이 엄마는 모른 채 하더라도 니네 형 좀 살려줘. 걔가 얼마나 자괴감이 크겠어?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해. 집에 장남이 잘 돼야 면이 서는 거다. 아무리 아래 것들이 잘 되고 형을 짓누르면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 끝까지 형 타령. 아버지가 남겨준 모가치 중에서 엄마 목대에다가 그럼 형 주면 되겠네요. 왜 제 몫을 주라는지. 다신 엮이지 마시죠. 이건 다 엄마랑 형이 자초한 일이니까 알아서 잘 헤쳐나가길 빕니다. 여보, 가자. 말도 섞을 필요 없어. 결국 이런 결말이 나고 말았고, 저흰 빌딩에 월세를 주고 나머지 돈은 통장에 넣었습니다.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받는 것도 참 쏠쏠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있는 시누이에게 유산을 조금 나눠주었어요. 세금이 컸지만 그래도 시누이도 자식이니 이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누이는 정말 저희한테 고마워하면서도 본인은 애초에 집을 나가 살아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게 공평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도 우리 복이니 이 복을 나누는 것도 좋겠다 싶어 어려운 단체에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남한테 좋은 일을 하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오히려 복이 돌아오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온 가족이랑 손절했지만 손절한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늘 누누이 말을 했고 저 역시도 그 꼴을 보지 않으니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게 저희 몫이라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다짐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